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대못 뽑기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실현 기대감에 정비시장이 들썩이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폐지를 포함한 개편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월세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과 세입자들은 제도 변화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전문가는 또 다른 시장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 택지비 재감정 평가액이 기존보다 8%가량 낮아졌습니다. 이는 앞서 강동구청이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했던 제곱미터당 2,020만 원보다 160만 원가량 낮아진 수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우리는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저 사람은 좀 입이 짧아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하는데요. 이 입이 짧다라는 말의 뜻은 가리는 음식이 많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많이 먹지 않고 적게 먹는다라는 뜻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입이 짧다고 해서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입이 짧은 분들도 오히려 더 맛있는 음식을 골라서 더 자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부동산 프로그램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죠. 매일 오후 2시 저희 방송만 편애하시는 입 짧은 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가 더 맛있는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오늘도 열어둘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저희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날입니다. 정말 봄의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날인데요. 봄처럼 밤가운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함께하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장 김종희입니다. 건강 조심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뭐 코로나인 줄 알았더니 코로나는 아니었어가지고요. 뭐 한 이틀 정도 요양 좀 했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일단 건강 부여 잡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또 기대심이 부동산에 대해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특히나 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 쪽으로 해서 굉장히 기대심이 또 커가면서 서울의 집값도 좀 움직인다라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요. 글쎄 한 번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부안내동 하듯이 재건축 좋대 그래서 무조건 재건축으로 달려간다라고 하시면 또 3대가 망하는 또 그런 일도 겪을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프로 시청하시면서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대화 나누시고 질문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부동산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들 건강이겠죠. 그런데 건강 걱정만큼 또 요즘 신경이 쓰이는 게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일 겁니다. 하나하나 급변하는 이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지 고민되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그 해답 찾아가 보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목요일 오늘 이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가득 채워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기 롯데 저기 금천구 시흥인데요. 롯데 캐슬 2차. 네. 그거 지금 그게 요즘 매매해도 되나 아니면 더 보유해도 되나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거주도 하고 계세요? 아니요, 임대 놨는데요. 주택은 이거 하나 보유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예. 1주택 상황이신 거고 알겠습니다. 금천구 예. 시흥에 위치한 롯데캐슬 2차 아파트 임대 예. 놓으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주 목적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투자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실 텐데 계속 좀 보유해도 괜찮을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 금천구청역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롯데캐슬 골드파크 2차. 예, 예. 네. 2차인데 요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세대 수는 작아요. 그죠? 예. 세대 수는 좀 작지만 바로 앞에가 뭐 제일 우리 뒤에 있는 골드캐슬이 시리즈가 많잖아요. 예, 예. 그 중에서는 가장 역에 붙어 있고 예. 그래서 초역세권이고 또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살기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네. 아파트는 좋아요. 예. 좋은데 요거를 이제 네. 지금 궁금하신 건 네. 더 가지고 있어야 되냐 매도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신 거잖아요. 예, 예. 그 지금 뭐 전세를 주고 있냐 임대를 주고 있냐 뭐 월세를 주고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 네. 롯데캐슬 골드파크 2차라는 아파트가 예. 주상복합이잖아요. 예, 예. 그 일반 아파트보다 주상복합이 조금은 덜 오르는 건 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뭐 1차라든가 3차라든가 다 주상복합인데 우리 아파트들이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분양받았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 오른 이유가 뭘까를 분석을 하면 네. 답이 나와요. 네. 우리 아파트가 올랐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쪽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없잖아요. 저쪽에 하안주공이라든가 저쪽 네. 아니면은 저 관악산 벽산타운이라도 가야 네. 이래야 아파트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 시내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네. 우리 집은 신축으로 공급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신축의 힘으로 해서 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왔다라는 거 인기로 해갖고 가격이 쫙 올랐던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네.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뭐 유동성이 풍부하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예. 우리 아파트까지 쫙쫙 또 올랐던 거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서브로 조금 멀리 뭐 그렇게 멀지도 않지만 여기 신안산선 있잖아요. 예, 예. 신안산선에 또 호재도 있는 거예요. 예. 요런 것들로 해서 우리 아파트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가격이. 네.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돼요. 지금 이 공급이 대한 거, 공급이 모자란 상황에서 신축으로 공급이 돼서 가격이 올라갔는데 네.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운 게 네. 전국에 250만 호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예. 250만 호 주택을. 예. 근데 수도권에다가 예. 130만에서 150만 호를 짓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서울로 따져 봤을 때 예. 이 130만에서 150만 호 짓는 게 음. 물론 이렇게 지어지게 되면은 수도권이니까 서울도 이 중에 이제 또 일부가 포함이 되겠지만 이 몇백만 가구 짓는 게 단기간에 이루어질까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쉽지 않겠죠. 네. 맞는 거예요. 단기간에 네.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러면 당분간은 우리 신축으로 공급한 우리 아파트의 힘이 어떻겠어요? 조금 받을 것 같아요. 그럼요. 쭉 받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 하나.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쏠리는 바람에 가격이 오른 이유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예. 코로나도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어갔고, 네. 그죠? 예. 뭐 요즘 점점 줄어들고 있다니까.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도 쫓아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소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네. 더해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살인적이잖아요. 예, 예. 지금 맞아요. 엄청 많이 비싸요. 월급은 그만큼 안 올라가는데 네. 물가는 엄청 오르거든요. 예. 거기에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방어하려면 예.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예,
예. 금리를 올린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네. 시중에 퍼져 있는 네. 그 자금들이 은행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소리예요. 예. 그러면 그렇죠. 유동성이 떨어진다라는 소리야. 네. 그러면 집값이 네. 아무래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사람들이 집값이 네. 떨어질 것처럼 생각이 들면 집을 네.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또 더 떨어진 다음에 살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면 집을 안 사겠죠. 네. 안 사고 뭘 할까요? 그 뭐 저기 전세 살겠죠. 예. 그렇죠. 나중에 살려고 떨어지면 예. 전세를 살면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전세를 살까요? 아니면은 우리 아파트처럼 살기 편한 어차피 올라가고 떨어지고 의미 없는 예. 이 신축 아파트 들어와서 살려고 할까요? 그럴 것 같아요. 신축 아파트 위주로 전세금이 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좋은 거야. 이제는 가격이 안 오르더라도 전세 금액이 채워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전세 금액하고 또 매매가가 사이가 또 줄어들겠죠. 예. 그러면 또 우리 집을 누가 갭 투자로 또 들어올 사람들이 생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시간을 두고 보신다고 하면 예. 우리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지금은 꼭 쥐고 있어야 돼요. 예. 매도하실 필요 없이. 예.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보유하고 계시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그게 궁금해서 걸었어요. 네, 네, 잘 네. 가지고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목소리가 한층 더 밝아지셨습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고민될 때는 그냥 혼자 담아두지 마시고 전문가와 해결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마음의 짐이 아니라 또 희망이 될 수 있잖아요. 가지고 계신 아파트 계속해서 보유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기분 좋게 보유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니까요. 김종희 소장의 도움 필요하신다 하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지금 연락 주세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이 가구인데요. 네. 한 가구는 1.5룸, 네. 빌라거든요. 그래서 네. 그 빌라를 매매해야 되나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그러면 거주하시는 주택이신 거예요? 아파트인데 거주를 못하고, 네. 아이들 학교 때문에 다른 데서 전세 살고 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개 다 임대를 주시고 우리 시청자님도 다른 데서 또 임대 거주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네네. 그런데 아파트는 좀 팔 마음이 없고 고민되시는 건 이 주택 중에 1.5룸 다세대 주택만 좀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네, 아파트는 지금 올 8월에 입주할 거예요. 거주할 거예요. 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네네. 이 1.5룸 다세대 주택 어디에 있는 주택인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말씀 주세요. 송파구 네, 삼정동 네. 132-9. 네, 송파 삼전동의 132의 9번지. 그러니까 얘는 순수하게 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거라 계속해서 네. 좀 가져가도 괜찮을지 이 주택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주소를 찾아봤고요. 석천 고분역 위쪽에 있네요. 네네. 9호선에서 가깝고 좋아요. 네. 좋은데 왜 고민을 하세요? 이게 이 가구니까 종부세가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네. 얘가 이제 1.5룸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1.5룸에 지금은 그럼 임대는 어떻게 주고 계세요? 월세 주고 계세요? 반월세예요. 반전세라고 하죠, 보통. 네네. 얼마에 얼마 갖고 월세는 얼마 나오세요? 30만 원 정도. 30만 원이요. 네, 월세가 중요했고요. 일단 우리 빌라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지금 9호선이잖아요. 네네. 이 9호선 초역세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그럼 매수 시기는 언제일까요? 언제 사셨어요? 2016년도요. 2016년이요. 네. 매수 시기는 좋았던 것 같거든요. 좋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건 부동산 상식인데 네. 요 9호선이 개통을 한다, 그 지하철 얘기 왜 개통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개통하기
그러니까 아파트는 개통하기 2년 전이 피크예요, 가격이. 네. 그러니까 호재가 되는 거야. 야, 이제 저기 우리 아파트 앞에 지하철역 생긴다. 그랬을 때 가격이 엄청 올라가는 거고요. 네. 흔히 말하는 빌라는 네. 개통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편의성이 증대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개통하고 나서 2년 뒤가 네. 가장 피크 값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9호선이 석촌 고분역이 이제 삼전역에서 저쪽 그 병원 있는 데까지 연결이 된 게 네. 2018년 2월에 개통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2018년 말에 개통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난 거잖아요. 19년 12월, 20년 12월. 네. 그러니까 우리 주택은 이제 팔 때가 되긴 됐어요. 지하철 호재 이 9호선 역할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9호선이 개통된다라고 해서 그 호재로 이제 매수를 하셔서 차익을 보시려고 했다면 지금 매도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추가적으로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위쪽으로 잠실종합운동장부터 저희 강남 삼성역 쪽으로 해서 네. 네. 국제교류복합지역이라고 조성이 된 데잖아요. 네. 네. 이 여기 자체가 일자리만 지금 10만 개 이상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일자리가 10만 개는 생긴다면 10만 명은 새로 들어와야 된다는 소린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저 강남권에도 근무를 하겠고 네. 이쪽 송파권에도 근무를 하겠죠. 요 9호선만 타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요런 임대 수요들 여기에 이제 새로 근무하게 될 사람들 임대 수요를 노리고 네. 임대 수요가 이제 앞으로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전세 금액이 상승하면서 이제 매매가가 상승하는 네. 그 효과까지 누리시려고 하면 조금 더 갖고 계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주택은 그런 네.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임대 수요 노리고 차익, 네. 양도 차익 그 내가 갭 투자하는 그 금액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갭 네. 투자 금액 뭐 5천이 갭 투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한 5천 정도 더 버는 거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단기로 차익으로 들어가시던가 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연배 있으신 분들이 그 월세로 네. 월세 수익으로 해갖고 월세 뭐 한 80만 원, 90만 원 받으면서 네. 그러니까 월세 수익으로 해서 내가 내 생활비를 좀 보탬이 되겠다. 어차피 내가 직장 지금 정년 퇴임을 했으니 요런 거 한 서너 채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월세 8, 90만 원씩 해갖고 한 서너 채 받으면 내 생활비가 충분히 되겠다. 연금 나오는 거하고 네.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지금 우리 집을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네. 그런데 시청자님은 네. 지금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월세 받는 게.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네. 그리고 1.5룸 예를 들어서 뭐 원룸도 좋고 반지하도 좋고 1.5룸도 좋고 얘네들이 그 재개발을 기대해 보고 싶은 데 있잖아요. 왜 노후주택지들 같은데. 네. 네. 그런 데 있으면 괜찮아요. 네. 그런데 노후도가 그냥 높지 않고 이렇게 임대 수요를 위주로 해서 지하철 편의적인 요런 임대 수요를 노리는 요런 지역들 네. 요런 데에 있는 1.5룸은요. 네. 가격 상승의 한계점이 생겨. 네. 얘 위로 투룸도 있고 쓰리룸도 있고 뭐 아파트도 있고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층층시야 시어머니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데 1.5룸에 대한 한계가 있어. 노후주택지에서 있다가 내가 재개발 예정지에 있다가 나중에 입주권으로 바뀌는 분양권으로 바뀌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가격 상승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주어지거든요. 네.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시청자님한테는 지금 맞는 투자 방법은 아니시고 그리고 지금 네. 시청자님은 이거를 매도 고민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지금 종부세였단 말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2주택이니까. 네. 네. 그러면 한 채 아파트는 굉장히 비싸고 좋은 걸 갖고 계신다는 소리거든요. 네. 거기에 이 빌라가 두 채, 그러니까 내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새로 당선된 당선인이 세제 완화를 한대요.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통합하고 뭐 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종부세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는 항상 우리 시청자님 발목을 잡을 거야.
네. 이해되시죠? 2주택으로서 네. 발목을 잡을 거라고. 그게 예를 들어서 30%에서 20%로 10% 깎인다고 해도 네네. 요 20%는 계속 시청자님한테 붙어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청자님은 요거 2016년에 사셨다고 한다면 네. 지금 2022년이면 네. 또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하니까 네. 요거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네. 정리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기대해 볼 만한 데 있잖아요. 초기 재개발지. 네. 지금 앞으로 서울시장이고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고 새로 당선된 그 당선인 대통령 뭐 예정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서울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완화시키겠대요. 특히나 저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엄청 많이 각광받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굳이 여기에 묶여 있지 마시고 요거 정리하셔서 네. 재개발지 초기 재개발지는 투자비 많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에헴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거든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그러면 종부세에 대해서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 주택임대사업자가 혜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그 혜택들을 줄였잖아요. 네. 근데 이거 다시 혜택을 부활시킨다고 하니까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네네. 종부세에서도 벗어나고 투자액은 훨씬 큰 걸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추후에 전화 끊으시고 한번 오프라인에서 저랑 한번 1대1 상담 한번 기회 잡아보세요. 그럼 제가 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역적으로는 좋은 지역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 물건상 그리고 시청자분의 상황상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매도해 보시고 새롭게 세워드린 그쪽 방향으로 투자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다시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무료 전화 통해서 연락 주세요. 02-2638-3973번 무료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모두 여러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함께 해결해 볼까요? 네, 저 불광동에 네. 힐스테이트 7차 네. 아파트 전세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성산동에 시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로 좀 갈아타면 어떨까 해요. 네. 그러면 그래. 지금 거주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거주는 그냥 전세 주고 있고 그냥 딴 데서 살고 있고요. 네, 그럼 지금 새로. 1주택 상황이신 거죠? 1주택이요. 네, 알겠습니다. 은평구 불광동의 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에 거주하고 전세를 주고 계시는데 이거를 좀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을 바라보고 마포의 네네. 성산 시형으로 옮기면 어떨지 예, 한번 예. 투자 가치 면에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예.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거 7차 갖고 계신다고요? 네. 네. 요거를 정리하고 성산 시형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지금 정리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안에 더 갖고 있어도 되느냐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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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광동의 힐스테이트 7차인데 네. 우리 아파트는 지금 5년 차죠? 아니요, 8년 됐어요. 8년. 네, 네. 벌써 8년이나 됐나요? 네, 2004년에 입대했어요. 그러네요. 네, 네, 네. 저는 왜 얘가 아직도 신축인 것 같죠? 모르겠어요. 자, 왜냐하면 네, 네. 요 주변에 예. 제가 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요 주변에 신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신축급으로 느껴지는 건가 봐요. 아무래도. 네. 자, 우리 아파트는 지금 좋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연신내 도보 5분이면 가는데 네. 얘가 지금 뭐 6호선도 있고 3호선도 있는데 네. GTX가 또 들어오잖아요. 네, 네, 네. GTX가 개통하면 서울역 10분, 강남 15분이랍니다. 네, 네. 그러면 엄청 강남 접근성 좋아지면서 네. 또 아파트가 새 걸로 좀 이 주변이 이쪽 지역이 특색이 우리 아파트가 지금도 물론 많이 올랐는데 네, 네, 네. 이 지역 전체가 좀 아주 명확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서울 서북부에 위치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가장 저층 노후 주택지예요. 네. 즉 빌라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우리 아파트가 사실은 고군분투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빌라촌에 형성돼 있는 곳에 아파트가 네. 이렇게 있으면 네. 그 섬처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굉장히 외롭게 네. 고군분투하면서 가격이 네. 올라왔던 건데 네네. 물론 아래 이제 미성 아파트도 재건축을 해야 되고 이 아래 보면 불광 5구역 있고 네네. 앞에 대조 1구역은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연신내 쪽으로 보면 예. 이 오른쪽에 뭐 새로 공공 개발을 한다든가 이쪽에 뭐 불광 근린공원도 있고 저층 불광 뭐 1동 이쪽으로 해갖고 개발을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이런 쪽으로 해서 예. 이 예정지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그리고 또 아래로 보면은 여기 역천역 녹본동도 새로 아파트촌으로 바뀔 거고 저쪽 가련동도 아파트촌으로 바뀔 거고 그러면 네네네. 지금까지는 혼자 고군분투했지만 GTX도 들어와 거기에 주변이 이제 아파트촌으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보면 주거 환경이 그러니까 거주 환경이 훨씬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요렇게 좋아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당장 네. 내일 모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시간이 꽤 걸릴 거거든요. 아무리 빨리 된다라고 해도 예. 몇 년이 걸려요, 몇 년이. 네. 그런 의미에서 보고 네. 성산 시형으로 갈게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지금 불광 힐스테이트 7차 이쪽도 네. 굉장히 그 주변이 아파트촌으로 바뀌고 하면 굉장히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가격도 올라갈 거고. 네. 자, 그에 반해서 우리 성산 시형 있잖아요. 네네. 성산 시형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불광동의 힐스테이트 7차 같은 경우는 주변이 앞으로 그렇게 바뀔 게 예정이 돼 있고 물론 GTX라는 노선이 개통이 예정이 돼 있지만 네. 그거 타고 강남 가도 삼성역 가도 15분이에요. 예. 지금 연신내에서 3호선 타고 예. 압구정동 가도 30분이에요. 예. 예. 그러면 뭐 그렇게 큰 파괴력이 생기지는 않아요. 네. 지금 뭐 연신내가 지하철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30분이면 강남 가는 거 15분 줄여진다고 네. 해갖고 뭐 얼마나 그렇게 달라질 거가 있어. 그죠? 예, 다 알고 있는 건데. 예. 그럼요. 그리고 그 주변 자체가 네. 아파트촌으로 바뀌는 게 더 큰 무기가 될 거거든요. 예. 예. 자, 그에 반해서 성산 시형 보면 여기는 은평구가 아니라 마포구예요. 예. 예. 거기에 바로 옆에 보면은 그렇게 바뀌어 있는 상암 아파트 단지가 있죠. 네. 위쪽에는 수색 증산 뉴타운이 있죠. 네. 위에는 가재울 뉴타운이 있죠. 예. 예. 그냥 그렇게 불광 힐스테이트는 은평구는 아파트촌으로 변모하기를 기다리는 그 와중에 얘네들은 다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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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상급지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네. 네. 하급지에서 상대적인 상급지를 갈 때는 네. 네. 언제든 가도 괜찮은 거예요. 예. 그래요. 네. 그런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산 시형을 갈아타시는 거는 네. 저는 찬성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아.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 갈아타는 거는 찬성인데 시기가 중요해요. 시청자님한테는 네. 갈아탈까요 말까요가 중요한 게 네. 아니라 예. 예. 갈아타는 건 당연히 갈아타야 되는데 언제 네, 네. 갈아타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거. 이 성산 시형 같은 경우는 네. 네. 지금 구역 확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다 통과했어. 네. 정밀안전까지 다 통과를 했거든요. 네. 네. 지금 윤석열 이제 당선자가 왜 재건축 이런 규제 완화한다고 하잖아요. 예. 이런 게 뭐냐면 안전진단, 네.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지금 통과하지 않은 아파트들 있죠. 네. 그런 아파트들은 엄청 좋은 거야. 예. 그래. 예. 근데 우리 성산시형은 안전진단 네. 통과해버렸어. 예. 그 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규제 완화하는 게. 그래요. 네. 의미가 네. 없어요. 오히려 예. 여기 사시는 이제 여기 가지고 계시는 조합원들이 네. 네. 이제 미래의 조합원이 될 텐데 이 집주인들이 어느 네, 정도 네. 마음을 서로 합쳐서 잘 끌고 가느냐가 더 관건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나 네. 시에 어떤 뭐 그런 거 네. 뭐 해줄 혜택은 건 관계없어요. 끝났다고. 네, 예, 그럼요. 예. 받을 게 크게 많지 않다고요. 예. 이쪽에 위에는 대우구, 이쪽 아래는 성경하고 유원이 있잖아요. 네. 그 대지 면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대지 면적이 달라서 네. 나중에 분양 신청을 할 때 네. 쉽게 말해서 84제곱미터 네. 그러니까 30평대 아파트들은 이 네. 여기 선경하고 유원 쪽에서 다 신청해 갖고 쭉 빼가면 네. 이쪽 위에 대우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작은 평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불만들도 분명히 없을 수가 없다고요, 여기가. 예.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 분리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아. 하려고도 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구역 확정 단계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갈등들은 어느 정도 아. 봉합이 돼 있긴 할 텐데 예, 예. 이것들은 끝까지 처분할 때까지 하여튼 굉장히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여기 성산시형을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면 꼭 염두에 두실 게 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쪽에 합쳐가지고 마음 같이 합쳐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큰 이익이니까 그렇게 네.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네. 지금 윤석열 그 당선자가 네. 뭐 안전진단 완화한다고 해서 우리는 다 지금 끝났단 말이야. 성산시형은. 예, 안전. 그러니까 받을 것도 없으니까 아. 일단은 지금 중요한 네. 건 제가 요 앞에 분하고 상담 드릴 때 네, 네. 지금 물가 인상이 살인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예, 미국도 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예. 금리 인상하면 유동성이 이제 줄어들게 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네. 당연히 집값이 조정 하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 예. 조정기 접어들면서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가장 직격탄 맞는 건 네. 재건축 아파트인 거예요. 아. 왜냐하면 네. 자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네, 네. 그러면 시청자님 같으면 집을 사겠냐고요? 음. 집을 안 사겠죠? 네. 안 사고 전세 살 거 아니에요? 예. 전세 살려면 이렇게 30년 넘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굳이 내 돈 주고 녹물 나오는데 전세 안 살아요. 예. 좀 컨디션 좋고 하는 집들에서 전세를 살겠죠. 예, 예. 그 이유 하나. 네. 두 번째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금액은 낮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해서 매매가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 금액이 커지겠죠. 예. 이 투자 금액이 커지면 대출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소리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대출 금리 오른다는데 그러면 대출 받는 게 꺼려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이유 하나. 그다음에 집값이 조정 하락기에 접어들면 네, 네. 집값이 쭉쭉 올라가야 우리 일반 분양가를 높이 책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일반 분양가를 높이 책정할 수가 없네. 네. 그러면 사업성 나빠져서 내 돈 추가 분담금 늘어나네.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 성산시형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일반적으로 요런 시장이 요럴 때는 경기가 예. 요럴 때는 재건축들이 네. 이런 흐름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갈아타는 건 좋은데 네. 이 시기는 언제쯤으로 해야 되냐면 네. 근데 성산시형이 네, 일단 제가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보면은 네. 일단 단계 좀 주민들이 빨리 가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구역 확정 단계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정비구역 확정이라는 건데 네. 그렇게 구역이 확정이 되고 나면 네, 네. 추후에는 추진위를 설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시행인간이 관리 처분인이 이렇게 가는 건데 네, 네. 조합 설립인가 네, 네. 전까지 매수를 하셔야 네, 현금 청산을 안 당해.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권이 아.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추진위하고 네. 조합 설립이 네. 일반적으로 한 4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네, 네. 지금부터 한 4년. 2년 정도는 아. 한 2년 정도는 우리 집값도 올라갈 거라고. 그러면 이제 네. GTX도 개통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불광동 히스테이트도. 예, 예, 예. 그러면 집값이 아. 떨어진다라고 해도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잘 떨어지질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2년 네. 그러니까 오를 때는 오르고 떨어질 때는 네. 안 떨어진다고 잘. 왜냐면 네. 호재가 붙어 있으니까 지금 힐스테이트 예. 7차 같은 경우는. 예, 예.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는 좀 더 보유를 해 보시고 예. 그 뒤에 성산시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면서 네. 대응하시면 된다고. 네. 이해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갈아타는 건 찬성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요, 다음 분 그럼- 기다리시는데. 그래요? 네, 이렇게 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선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갈아타는 거에 찬성 의견 드렸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 조언 드렸으니까 향후 한 2년 정도 더 지켜보시면서 언제든 궁금한 내용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이야기 좀 함께 나눠볼까요? 고민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 다 드려야 되나요? 네, 한 말씀 주세요. 지금,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 네, 지금, 2년만 있으면 30년이 되는 아파트예요. 네, 그러면 일단 재건축 시기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동네 주변에 아파트들이 막 분양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 시기에 그냥 지금 현재 집을 그냥 팔고 그 분양을 만약에 받게 되면 그걸로 들어가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재건축이 2년 있으면 되는데 그 기간들이 얼마나 걸릴지 그건 저도 잘 몰라서 그걸 네.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그 재건축을 그냥 받고 새 집을 들어가는 게 나은 건지 뭐 네. 그런 것들이 잘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대신 좀 연락을 주셨는데 그럼 28년 된 그 아파트 어딘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저기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스카이뷰 아파트요.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가 의왕시 왕곡동의 스카이뷰 아파트인데 이거를 네. 좀 재건축 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속 좀 거주를 하느냐 아니면 주변에 좀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하고 있으니 지금 매도하고 신규 쪽으로 갈아타느냐 어떤 게 조금 네네. 더 나은 선택인지 한번 소장님과 네네.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효자신의 부모님 부동산 걱정까지 해주시고, 예. 제가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네. 이게 그런 부분이 그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잘 전화 주셨고요. 네. 스카이뷰가 옛날 솔고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솔고를 갖고 계시는데, 그렇죠. 얘네들이 지금 28년 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제 2030 그 도시기본 계획이 있거든요. 네, 정비단지로 지정된 것 같아요. 네, 예정 알고 구역이에요. 있거든요. 예정. 네, 예정. 그러니까 네네. 지정 예정. 네네. 그러니까 2030년까지 그 정비구역으로 그러니까 예정 구역이에요. 예정 구역. 예정 구역. 예정 구역인데 솔고 같은 경우는 24년에서 27년 사이로 책정이 될 거예요. 요 앞에 아파트들 네. 많잖아요. 네네네. 여기가 지금 요 길 따라서 저기 위부터 오전 가구역, 나구역, 뭐 이쪽에 아래쪽에 다구역, 뭐 라구역, 뭐 고천구역, 그다음에 아파트들도 그냥 쫙 다 지금 그 대상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다 이제 아파트들로 들어설 거예요. 시간이 가면 뭐 네네. 원래의 계획대로 된다라고 하면. 네. 근데 이런 것들이 2030년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27년, 28년 차에 끊겨요. 네네. 이 소리가 뭐냐면 보통 이렇게 계획이 잡히면 27년에 지정 고시가 되거나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확률도 되게 커요. 이해되세요?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다시 또 2040에 들어가는 거죠. 어... 그래서 뭐 이때 안 되게 되면 그러니까 2030년까지 아니면 27년으로 지금은 예정이 돼 있는데 요게 네. 넘어가서 또 27년에서 30년 네. 아니면 뭐 이때도 안 된다. 그러면 뭐 31년에서 뭐 34년 이런 네. 식으로 얘네들은 이제 계획 자체가 2040 계획으로 도시기본 계획 쪽으로 편입이 되겠죠. 2040.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정 구역이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27년까지 확실하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라고 염두를 해두시라고. 네, 꼭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 네네. 그러면 만약에 27년에 네. 지정 고시가 됐다. 네. 재건축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해도 자, 이제 출발선에 들어와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구역 확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안전진단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구역 확정 받고 추진위 네. 구성하고 네. 조합 설립 이제 이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또 적어도 한 10년 정도 이상은 걸리겠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 네. 제가 보기에는요. 네네. 지금의 여윳돈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여윳돈이 있다라고 하시면 굳이 빚내서 네네. 가는 거 말고 네네. 여윳돈이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그 당해 지역에 대한 거 그 분양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분양 받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유 자금이 있을 여유 경우에만 자금이 없다. 네. 여유 자금이 없다면 얘네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얘네들은 뭉껴서 간다고. 네네네. 하나로 뭉껴서 갈 거기 때문에 네. 굳이 나 혼자 특별한 배를 탈 필요는 없다고요. 어... 그냥 뭉껴서 가시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솔고 아파트는 떨어지고 다른 뭐 신한 아파트는 올라가고 뭐 동백 아파트는 떨어지고 뭐 다른 뭐 현대 아파트는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비슷한 가격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하나가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네네. 다른 것들도 되겠구나라고 예상이 돼갖고 가격 흐름은 같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 제가 보니까 그 예정 지역이 한 네.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더라고요. 지역별로. 지역별로는 같은 의왕시인데.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 구역이 다 포함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포함이 되는데 그 연도가 좀 다르잖아요. 연도가 달라도 그렇게 네. 큰 연도 차이가 나지 않다고요. 네, 맞아요. 연도 네, 큰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같이 한 문금으로 가는 거라고요. 만약에 한 군데가 하게 되면 다른 데도 된다고 봐야 된다. 그럼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네. 인덕원에 네네. 그 인덕원 쪽에 의왕시 그 안양이랑 붙어 있거든요. 네네. 저 근데 위쪽으로요. 그쪽에 네. 보면은 3호 아파트라고 있어요. 사무요? 3호. 3호 아파트요. 네네. 3호 아파트. 예, 그게 지금 30년이 이제 다 돼가지고 그게 지금 조합원이 뭐 형성이 되고 해서 그게 지금 의왕시에서 진행을 뭐 되게 빠르게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 카더라 통신이에요. 네? 카다락 통신이 뭐죠? 아니 뭐 하더라. 이렇게 뭐 카더라. 아, 모인다더라. 예, 예. 네네. 예. 그래서 그거를 매수하는 건 어떠냐? 아니, 지금 그것도 같은 지금 예정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의왕시의 그 재건축 지금 지정 이런 예정이 된 구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도. 네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네. 그 아파트 어떤 하나가 재건축이 되게 되면 네. 다른 것도 거의 된다고 봐야 된다 하셨잖아요. 연동한다고요. 연동.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네. 투자자들이 들어온다고. 될 거라는 예상하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주변 아파트 가격들이. 네네. 그런 가격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집이 지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윳돈이 있다면 분양 받을 수 있다면 분양 받는 게 좋다니까요. 왜냐하면 아. 신축이 먼저 내달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부모님의 여유 자금 여부에 따라서 자금이 있다면 신축으로 아니라면 그냥 그대로 머물러도 나쁘지 않다. 조언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나눠볼까요? 네, 저는 아직 전세 살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신통 그거 있죠? 네. 예, 그런 대로 중량구 사가정역 근처나 용마산 근처나 또 망우동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전세를 해서 이렇게 그거를 좀 집을 하나 살려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세 거주하시면서 무주택 상황이시긴 한데 이번에 신통기획과 관련해서 중랑구 이야기가 좀 많이 들려와서 그쪽 지역으로 용마산역이나 망우동 쪽에 좀 내 집 마련을 해보면 어떨지 한번 예. 소장님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세살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속상하겠네, 그죠? 네, 많이 속상해요. 빨리 내 집 마련해야 그냥 남들은 몇 억이 올랐네 막 이러는데 나는 이제 전세금 올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겠네, 그쵸?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사는 데가요. 네네. 9월 18일이 4년째인데 이 집을 내놨어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보러 오진 않았는데 저희가 더 이상 여기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오지도 않으면서 이사 갈 생각을 하니까 좀 불안하기도 해서 네. 이번에 옮기면서 9월 18일 날 옮기면서 그쪽으로 좀 가봤으면 좋겠다. 네. 예. 그래서 이왕 가는 거 네. 나도 한번 이제 이런 요즘 이제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신속통합기획 하여튼 재개발
네. 이쪽으로 해서 운이 네. 닿는다고 하면 추후에 이제 아파트 나도 입주권자가 돼서 아파트 한번 받아본다. 네. 이런 목표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쪽에 중랑구를 선택한 이유는 이쪽에 노후주택들이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시청자님께서 이 근처가 생활 반경이신가요? 아니 지금은 아차산역 있는데 사는데요. 네네. 남편이 저기 감일동으로 직장 다니시는데 거의 이상은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밀직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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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 저희가- 중랑구 쪽이 네. 집값도 지금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네. 낮은 쪽에 속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노후주택들이 많아요. 그리고 빌라들이 되게 많고. 네. 그래서 내 집 마련해 갖고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뭐 출퇴근이 또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저기 강북구라든가 도봉구 쪽으로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이 중랑구 쪽이면 뭐 거리도 괜찮고 네. 뭐 도로도 잘 돼 있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네. 일단 보시는 쪽이 사가정 쪽하고. 용마산역 근처라고만 들었고요. 네. 제가 잘 몰라서 뭐 어디가 어딘지 제가 뭐. 말씀드릴게요. 네. 그 사가정역이나 용마산역 근처나 용마산역 쪽은 이제 면목 4동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예. 사가정 쪽은 면목 5동, 면목 7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 면목역 쪽이 면목 본동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망우동 쪽이 이제 이쪽 상봉터미널을 끼고 있는 곳이고, 네. 이쪽인데 사실은 우리 시청자님은 어디를 할까요? 라고 해서 저도 네. 여기가 어디가 딱 될 겁니다 라고 딱 찍어 드리면 괜찮잖아요. 네.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제가 뭐 점쟁이 빤스를 입은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찍어 드릴 수는 없어요. 아, 예. 그렇게 어디가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그 사기꾼이에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특히나 네. 여기 면목동 쪽 있잖아요. 예, 예. 얘네 면목동이나 상봉동이나 이쪽 망우동 이쪽은 노후도들이 비슷해요. 예. 저쪽 신내동 쪽 빼고는 네. 거의 고만고만한 동네고, 진짜 네. 내 주소 모르면은 다 집들도 비슷비슷하고 골목도 비슷비슷하고 그렇거든요. 네. 다 비슷한 시기에 생겨난 그 지역이라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불특정한 걸로 네. 그 지역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네. 그 저쪽 신내동부터 예. 신내역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 우림시장 끼고 예, 예. 동성아파트 밑으로 해갖고 우림시장 끼고 요렇게 해서 해원역을 아래쪽으로 해서 면목역으로 해갖고 청량리로 빠지는 면목선 경전철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면목선 경전철역이 쓰는 그 새로 역으로 되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얘네들은 신속통합도 신속통합이지만 네. 공공재개발 아니면 공공주도 복합사업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역세권 개발도 생겨요. 아, 네. 그러니까 한 가지의 재개발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면목선 경전철역 쪽으로 하는 쪽을 한번 알아보세요. 아까 그 망우동 쪽이 저는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그쪽으로 해서 한번 잘 알아보시고 예.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셨던 방향성 내 집 마련하는 거 찬성 의견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면목선의 교통 호재까지 좀 가져갈 수 있는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임장 활동 해보시고 꼭 성공적인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가득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겁니다. 언제든 고민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또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는 1:1 상담 시간도 마련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다 하신다면 언제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로 문의 주세요. 만나보실 수 있는 자리 자세하게 설명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따뜻하지만 내일은 조금 날씨가 쌀쌀해진다고 하네요.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